네, 다시 시작할게요. 방송이 좀 길게 나와서 끊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전중후말 전체에 걸쳐서, 아이고, 전중후말 전체에 걸쳐서 핵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말기의 중간쯤에 핵분열이 끝납니다. 염색체가 분리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양쪽으로 분리돼서 들어가게 되면 핵분열은 말기 중간쯤에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세포질 분열은 말기에 거쳐서, 그러니까 말기에 걸쳐서 이렇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열기는 전중후말 이렇게 나누고 또한 분열을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중후말의 기간에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럼 다시 118페이지. 자, 이 표를 다시 보면 핵분열, 자, 체세포 분열에서는 핵분열 몇 번? 한 번 일어나죠. 그리고 분리되는 것은 뭐다?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이제 감수 분열에서는 핵분열이 두 번 일어나죠. 분열이 두 번 연속해서 일어나죠. 세포질 분열도 물론 두 번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첫 번째 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고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더라. 되겠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상동염색체가 접합. 상동염색체의 접합. 이게 뭐야? 이가염색체를 형성한다. 이 얘기잖아요. 자,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 접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이가염색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수 분열에서는 접합이 일어나고 이가염색체를 형성하더라. 자, 그 다음에 전체 분열이 끝난 후에 딸세포의 수는 체세포 분열은 2개, 감수 분열은 4개. 그죠? 분열이 두 번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딸세포의 수는 4개다. 그죠? 자, 그리고 만들어진 딸세포의 핵상은 체세포 분열에서는 2N, 그리고 감수 분열에서는 N. 그죠? 생식세포의 핵상은 어떻게 돼요? N 되시겠죠? 자, 밑에 그림입니다. 표입니다. 자, 이 그래프 둘 다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먼저 체세포 분열부터 보겠습니다. 자, 분열의 시기 동안, 우리 세포 주기 동안 DNA 상대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DNA 상대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부터 체세포 분열부터 보면 일단 지원기의 DNA 상대량,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상대량이니까 안 보이네. 자, 상대량이니까 어때요? 자, 지원기의 DNA 상대량을 1로 잡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2에서 잡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0.5에서 잡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말 그대로 상대량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뒤에를 맞추어서 봐주면 돼요. 자, 지원기의 DNA 상대량을 1로 봅시다. 자, 그러면 지원기에 이제 1이다가 S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DNA를 복제하죠. DNA를 복제하니까 DNA 상대량이 어떻게 됩니까? 2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G2기 그 다음에 우리의 분열기 전중 후 말 지나면서 자 DNA 상대량이 쭉 이제 2였다가 어떻게 돼요? 말기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말기의 절반으로 떨어져요. 왜 그렇겠어요? DNA 상대량 왜 그렇겠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그치? DNA 양 자체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두 개의 세포가 나눠 가지면서요. 그죠? 자,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던 DNA를 두 개의 세포가 나눠 가지게 되니까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 Y축에 써 있는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라고 했습니다. 핵 한 개당.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 이거 이제 핵 분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래서 핵 한 개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면, 그래프에서 보면, 자, 말기의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기 중간에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Y축의 기준이 핵 한 개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기가 끝나기 전에
세포질 분열이 완료되기 전에 염색체들이 분리되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각각의 핵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막이 이제 다시 형성이 되면서 핵막이 다시 형성이 되면서 자, DNA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포질 분열까지 완벽하게 끝나야 말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말기의 중간에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Y축의 기준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세포 한 개당이다. 세포 한 개당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이 앞에는 마찬가지 똑같아요. DNA 상대량 지원기에 1이었다면 S기에 복제하니까 2배 되고 그리고 계속 2배인 상태이다가 이제 절반으로 떨어질 텐데 Y축의 기준이 세포 한 개당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세포질 분열까지 완료가 되어야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 말기 끝에서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질 분열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DNA 상대량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포 한 개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말기 끝에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Y축의 기준에 따라서. 근데 보통 우리의 수능에서는 핵 한 개당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자,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기 때문에 말기의 중간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럼 우리 감수 분열로 가볼까요? 체세포 분열과 어쨌든 DNA 상대량이 변하는 것은 원리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원기에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1로 잡고 시작합니다. 자, 지원기에 1이다가 S기에 복제하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감수 1분열, 이제 지투기 지나고, 자, 지투기 지나고, 그리고 감수 1분열에 전중 후, 말 이렇게 지나다가 말기에 이때는 감수 1분열이니까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죠.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도 어쨌든 DNA가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NA 상대량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기에 중간에 떨어지죠. 자, 그리고 감수 2분열 이렇게 전중 후 말 지나다가 감수 2분열 말기에 역시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이때는 자, 그래서 DNA 상대량이 이렇게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식세포를 형성했어요. 되겠죠?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여러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 그래서 세포의 상태, 세포의 염색체 상태, 뭐 염색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염색체 상태와 이 DNA 상대량에서 상대적인 위치가 이 세포는 DNA 상대량이 언제 위치하겠느냐 이것을 알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DNA 상대량은 지금 1에서 시작해서 2를 거쳐서 감수 1분의 1 끝나니까 1이 되었다가 감수 2분열을 마치니까 어때요? 2분의 1, 0.5가 되죠. 그쵸? 자, 감수 분열을 맞추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딸세포, 최종적인 생식세포의 DNA 상대량은 그래서 처음에 지원기 세포의 DNA 상대량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여기가 1일 때 생식세포, 딸세포는 0.5가 된다. 그죠?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우리 체세포 분열은 어때요? 지원기 DNA 상대량이 1에서 시작해가지고 체세포 분열을 마치게 되면 딸세포의 DNA 상대량은 그대로 1이 됩니다. 그죠? 1에서 시작해서 복제했다가 그것을 나누어 가져가지고 다시 1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딸세포, 똑같은 이 자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체세포 분열. 근데 감수 분열에서는 2번 연속해서 일어나고 최종적인 생식세포의 DNA 상대량은 처음에 시작했던 지원기의 세포에 비해서 절반이다. 그죠? 자, 시작을 1에서 해서 그렇고요. 만약에 지원기 시작을 DNA 상대량 2로 잡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에서 시작해서 4가 되었다가 2가 되었다가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생식세포의 DNA 상대량은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죠. 2에서 시작하면 1이 된다.
쉽죠? 자, 그래서 지원기의 DNA 상대량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 지점에 따라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DNA 상대량은 당연히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되겠나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유전적 다양성,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 그래프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제 X축, Y축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X축은 세포당 DNA의 양입니다. DNA 상대량,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죠? DNA의 상대량. DNA 상대량 X축이고요. 그리고 Y축은 세포의 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작위로 이제 많은 수의 세포들을 가지고 그 세포들을 세포들 각각의 DNA 양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자, DNA 상대량이 1인 것의 세포의 수가 이만큼이다. 그리고 1에서 2로 이제 증가하는 이 지점에 해당하는 세포들의 수가 이만큼이다. 자, 그리고 DNA 상대량이 2에 해당하는 세포의 수는 이만큼이다. 자, 이게 Y축이 이제 세포의 수입니다. 이 세포의 수, 어떠한 시기, 어떠한 DNA 양에 따른 이 DNA 양을 갖는 세포의 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일단 이 DNA 상대량에 따른 자, 얘네들 세포들의 각각의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DNA 상대량이 1인 애들, 이 세포들의 세포 주기 시기는 언제예요? 그렇죠, 지원기죠. 그리고 증가하는 구간, 이 구간에 해당하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S기가 됩니다. 그리고 DNA 상대량이 2인 것은 뭐겠어요? 그렇죠, G2기 세포와 M기의 세포가 되겠죠. 됩니까? 여기는 S기, 여기는 G1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DNA 상대량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 세포의 시기가 언제냐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Y축의 세포의 수는 자, 이 각각 세포 시기에 해당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을 대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포의 주기 중에서 지원기에 해당하는 시간이 길면, 그러니까 지원기에 해당하는 시간이 길게 되면 그만큼 무작위로 세포를 취했을 때, 이 지원기에 해당하는 세포의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음. 그래서 어떤 해당 시기에 세포의 수가 많다. 이 얘기는 그 해당 시기에 그러니까 해당 시기에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 그, 그 세포 주기 중에 그 시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에 세포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그 시기에 걸리는 시간이 길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수능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네, 나올 수 있겠죠? 수능에서도 단골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래프가 잘 나오는데, 이렇게 Y축에 세포의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세포의 수가 나오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보통 그 해당 시기에 해당하는 이제 시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DNA 상대량 1이다. 여기는 지원기. 증가하는 구간 S기. 그리고 2인 구간 여기는 G2기. 그리고 분열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자, 118페이지에 유전적 다양성 하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자,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유전적 다양성은 유성생식의 경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성생식. 유성생식의 경우 유전적 다양성이 이제 확보되는 원리,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1번 나와 있는 것부터 볼까요? 이거는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내리는 건데, 이건 우리 이미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같은 생물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개체마다 대립유전자 조합이 다르니까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이것이 유전적 다양성이다.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피부색이 다양하다. 뭐 털무늬가 다양하다. 그죠? 유전적 다양성의 정의. 자, 그러면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 원리가 무엇이냐?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말은 유성생식을 할 때, 그죠? 유성생식을 해야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거고, 자,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에서 이 유전적 다양성이 이제 확보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여기 정리되어 있는 이유부터 볼게요. 감수 분열을 할 때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된다. 무작위로 배열된 다음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자,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된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건 뒤에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무작위로 배열된 후에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그래서 염색체 조합 또는 대립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이것이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원리, 이유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림과 함께 볼게요. 119페이지. 자,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분리된다. 이 그림으로 같이 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4개의 염색체가 나와 있고 두 쌍의 상동염색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동염색체에 나와 있는 이제 대립유전자 A라는 유전자와 B라는 유전자 이것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 대립유전자 구성 그러니까 이 세포의 이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냐면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뭐 완두다.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다. 이건 뭐 둥근 모양, 얘는 주름진 모양. 이런 식으로 네, 대립 유전자 구성이 라지 A, 스몰 a다. 그리고 비유전자에 대해서는 대립 유전자형이 라지 B, 스몰 b다. 라지 B, 스몰 b다. 자, 그래서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개체일 때, 이 감수 1분열을 하면서 감수 1분열 중기에 상동염색체들이 이가염색체를 형성하고 이 세포 중앙에 적도면에 배열하잖아요. 그럴 때 이 상동염색체가 라지 스몰 a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뒤바뀌어서 스몰 a, 라지 a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배열하는 거에 따라서 어때? 얘는 이쪽 세포로 갈 거고 얘는 이쪽 세포로 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라지 스몰 a다라면 라지 스몰 a를 갖는 이제 상동염색체라면 라지 스몰 a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스몰 a 라지 a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무작위 배열의 의미입니다. 무작위 배열. 되겠나요? 자, 이렇게 무작위 배열을 하는데 이제 한 쌍의 상동염색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의 생물들은 한 쌍의 상동염색체 외에 이제 다양한 수의 상동염색체 쌍을 갖는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이제 두 쌍의 상동염색체만 있다라고 쳐보자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상동염색체 라지 스몰 a를 갖고 라지 b 스몰 b를 갖는 두 쌍의 상동염색체가 있을 때, 자, 얘가 라지 스몰 a 그리고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배열하게 되면 얘가 갈라지고 이쪽이 갈라져서 자, 어떠한 딸세포가 생겨요? 결과물 그렇죠. 유전자형이 라지 A와 라지 B를 갖는 조합. 그리고 요쪽을 보면 스몰 A, 스몰 B를 갖는 이러한 딸세포, 이러한 이제 대립유전자 조합.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또한 여기에 보면 라지 스몰 A가 이렇게 배열했을 때 스몰 B, 라지 B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아까와 이렇게 바뀌어서 배열했죠.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자,
나타나는 딸세포의 대립유전자 조합 어떻게 돼? 그쵸? 라지 A, 스몰 b. 그리고 여기는 스몰 a, 라지 b.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와 대립유전자의 조합이 어때?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딸세포들의 대립유전자 구성, 조합이, 염색체의 조합, 대립유전자의 조합, 이 조합이 달라지더라. 자, 그러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상동염색체 쌍이 두 쌍일 때 결과물을 봤잖아요. 상동염색체의 쌍이 두 쌍일 때 총 몇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몇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몇 종류? 네 종류. 어떻게? 라지 AB, 스몰 A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이렇게 네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종류. 그죠? 자, 그러면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얘는 이렇게만 배열했네요? 그럼 이걸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배열했다고 쳐볼까요? 자, 이렇게 배열하고 여기 밑에 라지 B, 스몰 B 배열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이거랑 이제 결과물이 똑같기 때문에 이 그림은 그리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 결과니까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조합 이것만 이제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 그림은 생략이 된 거야.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자,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네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자, 그것을 경우의 수를 본다면 라지 스몰에 이렇게 대립유전자를 가져 얘가 배열할 수 있는 요 놈이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렇죠. 두 종류. 자, 그리고 라지비, 스몰비를 가질 때 얘가 이렇게 무작위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종류야? 몇 가지? 그렇죠. 얘도 두 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여기에서 두 가지니까 만들어지는 결과물, 딸세포의 생식세포의 대립유전자 조합 또는 염색체 조합. 몇 종류가 되는 겁니까? 2 곱하기 2 해서 네 종류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상동염색체에 한 쌍이 더 있다고 쳐봅시다. 자, 라지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그리고 한 쌍이 더 있어. 자, 여기 한 쌍이 더 있는데 얘는 유전자가 라지 D, 스몰 D라고 봅시다. 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거예요. 라지 스몰 A에서 두 가지, 라지 B, 스몰 B에서 두 가지, 라지 D, 스몰 D에서 두 가지. 그러면 총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에서 대립유전자 조합, 염색체 조합은 몇 종류가 생길까요? 그렇죠. 8종류가 생깁니다. 8종류.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 염색체 조합,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2의 n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밑이 왜 2인지 알겠죠? 여기 상동염색체 쌍이, 아니,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상동염색체 종류는 엄마 거, 아빠 거 이렇게밖에 없잖아. 두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하는 거, 얘가 엄마라고 친다면 엄마, 아빠, 아빠, 엄마 배열하는 거 두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밑이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올라간 n이라고 하는 이 지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동 염색체가 몇 쌍이 있느냐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두 쌍이 있을 때는 2에 2승해서 네 종류의 생식세포 종류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세 쌍이 있을 때는 결과물이 어때? 그치? 2에 3승. 그래서 상동염색체 쌍이 몇 쌍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최종적인 생식세포의 대립유전자 조합 또는 염색체 조합 이것이 몇 종류 생긴다? 8종류. 그죠? 그래서 이 이제 경우의 수를 2의 n승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죠? 계속 지금 내가 염색체 조합, 대립유전자 조합 두 가지 용어를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기준은 이제 대립유전자로 볼 것이냐, 대립유전자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대립유전자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 또는 염색체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 엄마 염색체, 아빠 염색체,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제 엄마라고 치자. 뭐 엄마, 그죠? 그럼 여기도 엄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아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염색체의 조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대립유전자의 조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표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같은 의미다. 되겠죠?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쌍의 수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X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진 생물에서 염색체 조합, 대립유전자 조합은 몇 종류가 생긴다? 2의 X종류. 아까 2의 N종류.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의 경우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핵쌍은 어떻게 돼? 2N은 46. 그죠? 이 N은 46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상동 염색체 쌍은 몇 쌍이야? 23쌍이잖아요. 그쵸? 23쌍. 그래서 얘가 사람의 경우 어때?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생겨? 2의 23, 그죠? 2의 23승? 만큼, 가질 수만큼 생식세포가 형성이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표현, 이제 여기 의미가 뭔가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때 왜 좋냐? 이거 우리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어때? 환경이 변했을 때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서 쉽게 멸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더라도 쉽게 멸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것의 장점. 그지?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하는 그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되는 거.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왜 중요한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는 이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는 이유. 자, 일단 지금 배운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요.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어떻게 돼? 배열하죠. 무작위 배열과 함께 분리되는 거. 그지? 무작위 배열하고 무작위로 배열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 분리가 되는데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건 무슨 의미야? 우리 중학교 때 독립의 법칙 배웠었는데 독립이다. 얘하고 관련 없이. 그러니까 얘가 분리되는 거하고 얘가 분리되는 건 그냥 각각 독립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배열되고 분리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배운 첫 번째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그러한 요소, 원리.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지금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의 얘기잖아요. 생식세포의 형성.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수정 과정인데 다시. 수정 과정인데 무작위 수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위 수정.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도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수정을 할 때도 역시 무작위 수정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의 경우 생식세포가 어떻게 얘 23승 경우의 수만큼 만들어지지. 하나의 생식세포를 만들 때 그러면 또 다른 생식세포는 어떻게 돼? 2의 23승가지만큼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이것이 무작위 수정이 일어난다? 그럼 이걸 곱한 가지수만큼 경우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유성생식을 하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유성생식이기 때문에 수정 과정에서도 무작위 수정하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요거는 여기다 쓸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거 세 번째는 사실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아요. 빠졌어요. 옛날에는 배웠었는데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그냥 참고 삼아 듣고 이제 몰라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교차라고 하는 거예요. 교차. 교차. 교차가 뭐냐? 교차가 뭐냐? 자, 이
감수 분열을 할 때요. 감수 분열을 할 때, 자, 이가 염색체를 이렇게 형성하죠. 이가 염색체를 이렇게 형성하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엄마 거고 이게 이제 아빠 거야. 그래서 유전자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A 유전자에 대해서. 자, A 유전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이제 아빠는 스몰 a를 가졌어. 자, 그리고 B 유전자도 표시해 볼게요. 자, 엄마는 라즈비를 가진 요거고 자, 아빠한테 받은 상동염색체에는 스몰 b가 이렇게 들어있어.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유전자가 뭐예요? 예, 이거 뭐야? 염색 분체지? 그러니까 당연히 라지 A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라지 B겠죠.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스몰 A겠죠? 이 부분은 뭐예요? 스몰 B겠죠. 자, 이렇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잖아.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을 때 서로 그러니까 이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이 염색체의 일부가 이런 식으로 크로스하면서 교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차가 일어나면서 서로 바꿔 가지게 되는 거야. 잘라지고 다시 붙여지는 이러한 교차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무슨 결과가 있나 볼까요?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교차가 일어났어. 자, 교차가 일어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냐? 여기 아빠가 가지고 있던 스몰 b가 이쪽에 와서 달라붙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엄마가 가지고 있던 라지 b가 이쪽에 와서 달라붙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원래 라지 b가 있었고 스몰 b가 있었는데 그것이 교차돼서 이제 바뀌면서 이쪽에 스몰 b가 올 수 있고 이쪽에 라지 b가 올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교차입니다. 교차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이 교차가 된 후에 이게 분리되었어. 이 색깔 해볼까요? 이게 분리됐어. 그리고 여기 분리되고 여기 분리되겠지. 감수 1, 2분열을 하게 되면. 그럼 만들어진 결과물 볼까요? 얘가 들어가는 거 라지 AB. 자, 얘가 들어가는 거 어떻게 될까? 라지 A, 스몰 b.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 라지 b. 그리고 얘는 어때? 스몰 ab. 이런 식으로 원래라면 라지 AB와 자, 이 상태에서 라지 AB와 스몰 AB를 갖는 종류만 생겼을 텐데 교차에 의해서 요런 놈도 생긴 거잖아. 그래서 교차에 의해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우리 교육 과정에선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차에 의해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고 교차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이다. 되겠죠? 자, 그런데 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 교차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그냥 참고 삼아 들어주면 되는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의 단서, 조건에서 항상 돌연변이와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다른 생식세포, 다른 딸세포,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문제를 풀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의 단서 조건에 돌연변이가 없고 교차가 없다. 돌연변이와 교차를 뭐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등장할 겁니다. 그때 등장을 하면 이게 그 의미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교차가 이런 의미다. 음. 그래서 우리는 유성생식의 경우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는 원리 이것을 배운 거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번과 2번 이 두 가지 과정이다. 되시겠죠? 자, 여기 탐구자료 살펴보기에서 이것은 무슨 얘기야? 조금 전에 이야기한 수정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쵸? 수정란. 그죠? 수정이 일어날 때 무작위 수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작위 수정. 그죠? 무작위 수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자, 여러분 이제 이 8강이 끝났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숙제입니다. 자, 이거 풀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검사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